오래된 학교가 개축을 하면서 도서관, 평생문화시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복합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학교 시설이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학교 신설이나 증개측을 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가 개축을 하면서 도서관, 평생문화시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복합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이제 복합시설 설치 운영 사업이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교 복합시설 설치 운영을 함께 추진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31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함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사님 생각이 좀 어떠실까요? 이거는 지금 시군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그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학교 시설이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연은 이 학교 시설이 주민들에게 100%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가 이 교육청권만도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교 시설 개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시 개방률은 30%도 안 돼요. 특히 체육관 같은 데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네. 개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방을 좀 늘릴까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설은 늘 개방해서 쓰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애로가 있었던 그 학교들은 또 안 열어놓으려고 해서 제가 개방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바로 그 같아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방법 없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늘봄 프로그램 환경 개선을 위한 그 예산,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편성이 됐습니다. 늘봄의 방식이 꼭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전학년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봄에 관련돼서 좀 우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교실을 별도로 늘봄 교실을 조성해야 되냐라는 문제.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늘봄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교실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학교의 운동장, 체육관, 특별실 등등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도 함께 고민을 그런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미 많은 학교에서는 방과 후가 좀 되고 있고 돌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잡고 있어요. 지역사회 예총이나 체육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사회 인프라도 활용을 해서 늘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도만의 늘봄학교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그 경기도는 다른 지역하고 워낙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회의 그 공간과 인력을 함께 쓰는 늘봄 학교를 아예 공유 학교의 일종으로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좋은 분을 모셔서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역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문화체육 예술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일본 프로그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
다음은 우리 학생들의 독서량 향상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이 재구조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제 지역구에 있는 건바일 초등학교라는 학교의 학교 도서관을 공간 재구조화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물론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화된 자리에서 책을 읽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도서관을 와서 그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 열람실 중심에 그냥 가서 공부하고 뭐 책 빌려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 좀 심지어 쉴 수 있는 뭐 네. 누워서 책 볼 수도 있게 네. 돼 있는 이런 공간까지 또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룸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은 계속 서로 공유를 해서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교 놀이터를 보면요. 3, 40년 전의 놀이터와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철판 미끄럼틀이 돼 있어서 한낮에 온도 열 측정에 뭐 4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를 안 가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이제 창의적 놀이터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창의성이 사실 놀이를 통해서 많이 형성된다고 전문가들이 이론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놀이터가 이거는 교육의 본질적인 한 구성 요소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래서 네. 신규 학교를 질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단설 유치원을 질 때 네. 이런 습속형 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별로 아이들이 주변에서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좀 구상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총선에서 그 교육 이슈 중 하나가 과학고 신설이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 과학고에 대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 과학고를 추가 지정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죠? 맞습니다. 대략 몇 개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북부, 서부, 남부, 동부, 동서남부, 중앙에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싸움 날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교육청이 심사 일정 뭐 기준 등을 좀 빨리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심사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을 때 공정한 심사가 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또 투명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학교 내 외부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좀 빚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하면은 유치원, 학교 등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안에 또 유치원 안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법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를 좀 네.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들려요. 네네.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감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인이 학교로 침입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기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맞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일리가 제가 무슨 있어요. 말씀이냐면 학교가 아니어도 외곽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충분히 그만큼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고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본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50년이 넘은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너무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 있나요? 원도심 혜택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연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이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그러면 반대를 하세요. 살기가 힘든데도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좀 문제를 좀 해결하자고 보면 이 원도심에 대한 종상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강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상향 포함해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드림 재생 사업이나 이걸 통한 여러 가지 컨설팅과 일부 지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기 부담 문제들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좀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를 떠나면 또 갈 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본연이 생각할 때는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주거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분양 전환형 임대 아파트를 그 세대수만큼을 지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임대를 계속 유지할 건지 분양을 받을 건지 이분들이 좀 선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고 좀 검토해볼 만한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네.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